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성국근의 혼술 3월 18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지, 전격 사퇴한 지 곧 2주가 되는 날입니다. 2주째 되는 날인데 오늘 또 하나 자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죠. 여론조사 기관 4곳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조사인데 이번 조사에서는 윤석열이 23%, 이재명이 25%, 그리고 이낙연이 10%를 받았습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또 윤석열, 이재명이 들어갔죠. 약간 떨어진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오차범위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사에서는 오히려 윤석열이 또 이재명을 압도하고 있다는 그런 조사들도 결과 속속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사실 지금 2주가 됐지만 처음에 윤석열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 메시지를 한 3개 정도 내보낸 뒤에 지금은 거의 집콕 상태입니다. 밖에 노출도 되지 않고 있죠. 그 모습이. 자, 그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지지율이 그 높은 데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을까? 2주 동안. 자, 상당히 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윤석열이 정치에 첫 입문하자마자 정치 운이 좀 있는 것 같아. 운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퇴임하고 직후에 지금 LH 사태가 터졌죠.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것이 LH뿐이 아니고 전 공직 사회로 퍼져나가고 또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이 상황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공정, 그리고 반칙, 불공정이죠. 불공정, 반칙, 특권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 반칙, 특권이 부각이 되면서 그 문재인의 불공정, 반칙, 특권을 수사를 했던 윤석열의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시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이 조국 수사나 또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사건 이런 수사들은 윤석열이 한 것이 다 반칙과 특권을 없애기 위한, 그리고 또 윤석열이 계속 공정, 법치주의를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 효과를 대권주자 윤석열이 톡톡히 보는 그런 인식이 일반 국민 사이에 퍼지고 있다. 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상당히 정치 운이 좋다 그런 말이 나오고, 실제로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에 퇴임하고 나온 메시지가 다 LH 사태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나온 메시지가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 인터뷰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죠. 또 특히 청년들에게 지금 많이 윤석열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죠. 공정, 정의, 가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세계일보와의 인터뷰 메시지 내용도 결국 청년들을 향한 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청년들에게 어려울 때 손잡아줄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특권과 반칙이 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주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래서 공정,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이런 이슈를 윤석열이 선점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침묵을 하고 있어도 2주 가까이 침묵을 하고 있어도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 효과 그것의 덕을 일단 보는 것 같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윤석열이 2주째 침묵을 해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그것은 윤석열 대권 주자로 만들어졌던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고 정치를 할 움직임을 보이니 또 일제히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추미애와 윤석열이 계속 충돌할 때 윤석열이 추미애에게 맞을수록, 추미애가 때릴수록 윤석열의 지지율은 올라갔죠. 그러다가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한동안 이 소강 상태를 보이니 윤석열 지지율이 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을 내던지고 대권 도전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니 또 지지율이 확 올라갔는데, 그러자 다시 또 이 추미애를 비롯한 문정권 사람들이 윤석열을 때리는, 그래서 그것을 역작용으로 오히려 윤석열의 그것들이 지지 기반이 되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실망한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이 계속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윤석열을 때리니 오히려 윤석열을 지켜주는,
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종의 조국 추미애 효과다. 그런 말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 윤석열이 검찰총장 물러나고 나서도 이 두 사람이 다시 윤석열에 대한 공격을, 무차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정치판 진입 워밍업 단계에서 계속 아직 윤석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계속 윤석열을 두들기니 그럴수록 윤석열의 지지율은 더욱 지금 고공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겁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를 할 수밖에 없는 숙명으로 만들어준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추국이다. 추국, 추미애와 조국이다. 그래서 추국이 윤석열의 선대위원장이다. 이렇게까지 비꼬았습니다. 자, 실제로 조국은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려고 하자 최근에 SNS 활동을 다시 막 시작을 하면서 윤석열을 막 공격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구밀복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입에는 꿀이 있지만 뱃속에는 칼이 있다. 윤석열에게 그렇게 표현을 썼죠. 2019년에 한 언론 보도에서, 경향신문 보도에서 이 윤석열 총장이 주위에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은 그대로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신념을 다 바쳐 일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이 상황이 이렇다는 것은 그때 울산시장 선거 수사, 그 다음에 조국 일가 수사, 유재수 감찰무마 이 수사를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본인은 문재인에 대한 충성심이 그대로고 윤석열은 또 성공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인데 아니 수사를 하다 보니 이 권력 주변에 이렇게 썩어 있더라. 이 상황이 이렇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조국은 구밀복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윤석열이 대통령을 겨누는 울산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시점이다. 그것뿐이 아니죠. 본인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겉으로 그때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면서 대통령을 겨냥하는 수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구밀복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총장직을 던진 2021년 3월 4일 이전에는 정치와 거리가 먼 순정과 무욕의 검찰총장이었다고 이렇게 반문을 한 뒤에 소위 부답이다. 웃을 뿐 말을 안 하겠다. 이렇게 비꼬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울산뿐 아니라 조국 비리 수사도 했었고 이제 그것을 다시 정치 수사라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수사라는 그런 억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을 탄생 김바탕이 된 박근혜, 이명박 수사도 그러면은 정치 수사였다는 것인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또 1년 2개월 동안 윤석열과 추윤 전쟁을 벌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오늘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SNS가 아니고 라디오에 직접 출연을 해서 또 윤석열을 무차별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윤석열에 대해서 관심은 없지만 역사를 퇴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자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에는 자시하면 안 된다. 본인이 지금 민간인인데 뭘 자시하지 않을 수가 있죠. 본인이 정치판에 아마 뛰어들겠다는 그 이야기 같습니다.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지금 본인이 체급이 커졌으니 서울시장 이런 것이 아니고 아마 대선에 한번 나가보겠다. 본인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퇴임 이후에 아침 인터뷰 방송에 처음 출연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치 군인 같은 정치 검찰이 탄생한 것이다. 그러면서 또 촛불 시민 이야기를 하죠. 촛불 시민께서 세운 나라에서 무소불위의 권력 권한을 휘두른 검찰총장이 정치에 뛰어든다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이 행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적 국리를 해보고 있다. 그래서 진행자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 뭐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추미애가 꼭 그런 걸 염두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때라 좀 신상을 말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상 대권에 도전해보겠다는 희망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한 것이죠. 대권 도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인데, 지금 친문 진영에서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추미애가 친문은 아니지만 나중에 원래 김대중 대통령 계열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도 앞장섰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친문, 신친문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내가 이재명 대안으로 한번 나설 수도 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본인이 자기 자칭 대권 주자로 본인이 나서면서 윤석열과 이번에는 정치판에서, 그전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 법조에서 1차 전쟁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정치판에서 윤석열과 추미애가 2차 전쟁을 치르는 그런 그림도 그려줄 수가 있죠. 이 경우에 또 윤석열이 당분간은 추미애의 공격을 받으면서 또 그것이 플러스 효과를 내겠지만, 그러나 지금 윤석열은 점점 몸집이 커지고 있고 추미애는 아직 여전히 일반인입니다. 자연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서로 두 사람이 적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또 추미애가 조국과 더불어서 윤석열의 대권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또 윤석열의 대권 도우미가 문재인 정권 안에서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친조국 유튜브 채널에 오늘 출연을 했죠. 아침에 제가 조간딱불에서도 잠시 전에 들었는데, 거기 출연을 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전 총장에 대해서 뭘 하든 개의치 않는다. 정치를 한다면 땡큐다. 짐짓 이렇게 별것 아니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검사가 아니라 깡패의 언어를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법치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검사가 아니라 깡패의 언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침 조간딱불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깡패를 동원해서 살아있는 박근혜 정권을 수사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시켜서 적폐무료를 깡패를 동원해서 한 것이냐.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어쨌든 깡패의 언어, 이런 표현까지 이해찬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또 아마 윤석열이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얻는, 윤석열은 말은 안 해도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긍정적 효과를 얻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찬은 작년 총선 뒤에 퇴임을 했죠. 8월 달에 퇴임을 했는데 그동안 언론에 나오지 않다가 지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재등장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대선 전국이 시작되면은 이해찬이 민주당의 상황 노릇을 하겠죠. 상황. 요새 상황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황 노릇을 하면서 윤석열을 범야권의 가장 유력한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에 대해서 또 집중 공격을 할 텐데, 그것이 과연 문재인 정권의 덕이 될까? 이해찬은 문재인 정권 초반부터 20년 장기 집권론, 심지어 영구 집권론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다가 그것을 위해서 이른바 적폐몰이를 막 하고 하다가 윤석열을 이렇게 키워놨고, 지금은 자기 대권 주자 역할이 강력한 주자로 문재인 정권 내부에서 오히려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범야권의 1위 후보로 윤석열이 등장하자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서 윤석열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자, 그럴수록 윤석열의 몸값은 더 올라갑니다. 지지율도 올라가고 당분간은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정치 구단이라는 이해찬이 지금 자충수를 오히려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조국, 추미애와 함께 세 사람이 윤석열의 대권 도우미 노릇을 하면서 결국은 민주당의 장기 집권도, 이해찬이 꿈꾸던 장기 집권도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성북근의 혼술이었습니다.